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기자를 또 모셨습니다. 김종훈 오마이뉴스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 3일 그러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났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예. 돌아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네. 빠르게 1년이 지난 적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뭐 여의도, 광화문, 네. 남태령 그 많은 곳들에서 길거리에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걸 극복하고 났더니 어느새 벌써 1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됐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앞으로 우리가 그럼요. 풀어갈 과제들이 많아요. 그럼요. 특히 그럼요. 이제 검찰 개혁 문제, 그럼요. 사법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종훈 기자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최선봉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선봉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또 두 건의 단독 기사를 김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법무부의 이 연어 술파티 의혹 조사 결과 이걸 입수해서 그렇죠. 맨 먼저 보도를 했는데 네. 일단 이 내용부터 차근차근 정리 좀 해보죠.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네. 이 법무부에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제 정성호 장관이 이제 임명되고 나서 네. 조용하게 티를 안 내고 이 연어술 파티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법무부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었던 거는 그 자체 조사 결과가 그냥 서울고검에 넘겨졌고 이 서울고검에서 TF가 발족이 돼서 네. 이 진상 규명을 한다, 감찰을 한다 여기까지만 알려졌었는데 그 사이에 언론 보도용으로 뭐 2쪽 내지 3쪽짜리 문건들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 요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 내용이 예. 지난 목요일 밤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이제 입수를 했고 그 내용이 보니까 이제 요약본이긴 하지만 16페이지짜리였습니다. 네. 이거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면은 네. 우리가 그동안 뭐 보도를 통해서 네. 의심했던 그런 내용들이 확인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하루님께서 김종훈 기자님 이 시대의 참 기자님 이렇게 응원 댓글도 보내주고 계시고 KS님 여기는 버지니아입니다. 박정호 김종훈 기자님 응원합니다 하셨고 짝퉁님은 저도 휴가 다녀온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응원해주고 계시고 모니카님은 출근길에 지하철에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는 국회 정화의 시간이다. 툰베리님이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이제 내일 예정돼 있는 추경호 영장심사 이런 내용까지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보고서 내용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기존에 알려진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수원지검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 그 중에서도 이제 진술 세미나를 위한 뭐 술파티 이런 내용들이 특히 이제 5월 17일로 특정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이걸 이제 단독 기사로 두 가지로 만들었던 건데 네. 여기서 이 첫 번째 내용이 그러니까 이재명 정치인을 잡기 위해서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하려면은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소 사실을 완성짓기 위해서는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필요했고 예. 여기에 가장 중요한 축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알려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23년 1월에 태국에서 잡혀서 들어오는데 네. 이때부터 1년 동안 구속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근데 김성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말을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름 뒤에 진술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김성태만으로는 진술이 완성이 안 되니까 그 관련된 관련자들 다음 주자가 안부수였고 그 다음 주자가 이화영이었거든요. 소위 3인성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 첫 번째 김성태를 이 기초를 쌓기 위해서 그런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가 이 문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 번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수원지검에서 김성태에게 편의를 제공한 게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네. 수감된 사람들이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보통 굉장히 힘들게 가거나 아니면 어렵게 가는 상황인데 예. 또 다른 방법이 검찰에 가서 그 넉넉한 공간에서 편의를 제공한 채 거기서 쉬고 온다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람 쐬고 오는 그렇죠. 시간. 마치 영화에서처럼 가가지고 쉬는 것처럼 구치소를 나와서 근데 이게 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편의를 제공했다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아하. 근데 그 사례를 봤더니 실제로 카운트를 해보니까 예. 수원 구치소에서 수원지검으로 1년 동안 184회를 간 거예요. 어휴.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 예. 실제로 365일 중에 휴일 빼고 못 빼고 차 빼고 다 어. 떼면은 그냥 이틀에 한 번꼴로 맨날 왔다는 겁니다. 그냥 출근하듯이 가네. 그럼요. 실제로 아침에 가서.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
2등이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에요. 125회. 그러니까 쌍방울 가해 사람들이 예, 쌍으로 그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3등이 누구냐? 예. 그 군산시장과 관련된 그 태양광 관련된 이제 그 조사를 받았던 그 관련 인물이 3등. 예. 4등이 바로 이정근 씨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의 그 당사자로 불리는 이정근 씨가 네. 이 사람도 4등인데 61회밖에 안 돼요. 4등 61회. 그리고 5등이 이화영 전 부지사 60회고 6, 예. 7, 8 이쪽 그룹은 20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많이 자주 나갔는지 이거 확인할 수 184회. 있네요. 근데 여기서 야.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와서 편의를 제공하려면은 가장 구치소에 있으면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단 거 땡기고 커피 땡기고 그래, 나트륨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그거를 사먹이고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 그거를 사와야 되잖아요. 이런 정황들이 발견이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이런 진술들을 했고 실제로 김성태 전 회장을 보필하고 보좌하고 수발하기 위해서 2명의 쌍방울 직원들이 그 수원지검 1313호에 항상 상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뭐라고 진술했냐? 이 2명의 박시성을 가진 2명의 직원들이 그 김성태가 출정한 날 찾아보는 걸, 그러니까 오히려 안 온 날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예. 사람들이 교도관이 무슨 진술까지 하냐? 김성태가 먹고 싶은, 김성태가 날것 음식을 좋아합니다. 회 이런 거. 회, 육회. 그냥 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육회도 좋아하고 뭉티기도 좋아하고 이런 남도 음식. 날것으로. 그렇죠. 날것 음식들을 좋아해요. 이런 꼬막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걸 먹고 나면 이제 후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쿠쿠다스, 마카롱. 이게 참 웃긴 일인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것들. 이런 것들 단 것들을 커피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다가 가서 먹인 거예요. 이거를 먹였다. 교도관들이 다 확인을 했고 심지어 김성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협의해서 도시락을 사와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2명이. 근데 이게 예. 법무부에서 조사를 할 때 최초에 이 과정 속에서 이화영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술 한 잔 먹었다는 게 연어를 시켜놓고 술 한 잔 먹었다는 게 그 날짜가 특정이 안 됐었는데 그렇죠. 원래 최초의 법무부 그 보고 자료에는 5월 17일로 이게 특정이 됐던 겁니다. 근데 술을 샀네요. 술이 들어왔다는 술을 마셨다는 기록은 네. 있는데 술을 사거나 술을 어디서 확보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쌍방울 직원들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가서 뭔가 음식을 사 먹였는데 긁은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법인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이 법무부의 보고서 내용 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오마이뉴스가 이미 확보해 분석한 쌍방울 법인카드 그렇죠. 내역과 동일하다. 그렇죠. 야. 저희가 모두 다 확보한 것도 아니고 네. 그 논란이 됐던 그 술파티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서 23년 5월, 6월, 7월을 확보해가지고 이게 3,384건입니다. 쌍방울의 네. 법인카드 전체 내용. 이 중에서 근데 특정을 해가지고 다 잘라보고 지도로 잘라보고 실제로 네. 카드를 추적해 보니까 수원지검 인근, 수원구치소 인근에서 김성태가 출정할 때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카드 2장이. 카드가 쫓아다니고. 쫓아다녔습니다. 김성태가 출근하면은 예. 김성태가 말 그대로 수원지검으로 출근하기 전에 네. 출정하기 전에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와플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다립니다. 같이 출정해요. 그래서 수원지검 앞에 가면 김성태가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점심 먹고 근데 이제 점심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국밥을 먹으면 그 집에서 이상하게 10만 원, 20만 원이 결제가 되고 둘이 가가지고 둘이 갔거든요, 보통. 둘이 가거나 혼자 갔는데 그걸 다 못 먹죠. 못 먹죠. 네. 그리고 둘이서 우리 앵커랑 저랑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밥 먹었는데 네. 그 남도 음식점에서 갑자기 40만 원, 30만 원 결제됐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3,000원짜리 커피 마셨는데 68,000원 결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나중에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네. 바로 마카롱이 들어가고 쿠쿠다스가 들어가고 뭉치기가 들어가고 했던 내역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예. 5월 17일 특정된 날짜를 법무부에서 했잖아요. 근데 소주를 마셨다는 건 있는데 소주가 들어갔는데 기록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그걸 확인한 거죠. 그렇죠. 김종훈 기자. 거기에 내역에 1,800원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 1,800원이 이거 소주 한 병 값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추적해야 된다고 법무부에 기사를 썼고 법무부에서 실제로 이거를 감찰을 넘긴 상황에서 이 서울 고검에서 이거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1,800원과 12,100원이 실제로 소주 결제 내역인 걸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입건까지 지금 간 상황이에요. 네. 야,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보고서 내놓은 내용하고 그렇죠. 취재한 내용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 그렇죠. 맞다. 그렇죠. 이건 결국에는 연어술 파티가 있었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좀 바꾸게 만들기 위한 여러 그렇죠. 가지 움직임이 검찰되고 있었지 않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필요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김성태가 됐으니 안부수를 향한 네. 그
이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또 필요해가지고 안부수를 향한 또 편의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누구까지 가냐 3인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법무부 자료에서 좀 신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자 이름 2명이 등장을 합니다. 기자 이름 2명 누굽니까? 참으로 부끄럽지만 이제 오마이뉴스의 김종훈과 뉴스타파 전 기자인 봉지욱 기자가 여기 이름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어떻게 검증을 했냐? 예. 이 처음에 우리가 막 술파티 논란, 뭐 안부수에 대한 편의 제공, 김성태의 주가 조작 뭐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안 따라왔잖아요. 레거시들이 그렇죠. 이거 의혹이 있는데 이거 이화영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뭘 했냐? 특히 이 법인카드 관련돼서 요거를 저희 기사를 오마이뉴스 기사를 요거를 분석을 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정 그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맞아요.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좀 꼬아서 말을 했어요. 사실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검증을 해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이 내용이 김성태에 대한 편의 제공 내용이 이번에 그 요약 보고서에 다 들어 있었고, 요게 한 축. 그다음에 또 다른 축이 네. 그러면은 이화영을 남아 있는 이제 김성태와 방용철 안부수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그러면 이화영을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화영의 진술이 또 중요한 그렇죠. 상황이기 그게 가장 때문에 중요한 진술이 필요했던 그 거예요. 진술을 어떻게 그러니까, 확보할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 근데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네. 쪼개기 기소를 했어요. 이게 참으로 정말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정말 무서운 건데 네. 최초의 뇌물 사건으로 들어갔던 이화영에 대해서 대북 송금 사건에 외환거래법으로 들어갔고 이 상황에서 가족들을 털고 경기도 과정 속에서 묘목과 밀가루 사업한 거를 또 기소를 하고 최근에는 그 위증 사건까지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별건에 별건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화영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에게 그 보고했다는 그러니까 북한에 쌍방울의 돈을 전달했다는 이 보고 진술이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이 진술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성태의 최측은 이 2014년에 김성태를 검사였던 조재현 전 검사 현재 변호사가 수원지검장 출신입니다. 네. 이 사람이 김성태의 최측근이 어느새 됐는데 잡아넣었던 사람이 최측근이 된 거예요. 최측근이 됐어요. 영화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 보고서에 의하면 네. 그 조재현 변호사가 이화영을 사적으로 그 안에서 공간에서 둘이 만나게 한 거예요. 그 보고서대로라면 법무부 보고서대로라면 보고서 내용으로 그리고 보면 이 내용 속에서 법무부 보고서에 무슨 내용까지 있냐? 네. 그 내용들을 실제로 그 조재현 변호사가 이화영을 만났고 그 사람이 고위직이라는 거를 교도관들이 쫙 진술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네. 교도관 한 명이 안부수와 김성태와 방용철이 이 스케줄을 조정했다. 그러니까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식으로 멘트를 거기다가 그 법무부 보고서에다 그냥 적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세미나 형태로 그렇죠. 함께 모여서 그렇죠. 입을 맞출 수 있게 그런 스케줄 조정까지 있었다라는 그럼요. 증언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증언이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이 교도관의 진술입니다. 교도관 진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조재현 변호사가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팩트로 이야기해야 된다. 말을 돌리면 안 된다. 확실하게 짚어야 이야기한다라고 그 교도관의 진술을 법무부 보고서에 거기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해서 조재현 변호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죠. 이거 말이 안 된다. 내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거 사실 아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예. 이렇게 연락이 안 닿다가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이제 장문의 문자 한 번 이번에도 어미준 검사처럼 또 왔군요. 또 문자가. 왔고 그리고 이제 검사 전화도 출신 오고 문자.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 프레임을 짰다는 이 전직 교도관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그 고소할 예정이라고 오늘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월요일에. 일단 그래요?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할 거라면서 추가적으로 저한테 문자를 또 보내왔는데 예.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우리 앵커 한번 이거 들어보시겠어요? 김 기자님, 허위 진술한 교도관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보도하지 않은 기자분들이 있다면 네. 확인되는 대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반론 내용을 명확하게 기사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 저한테 다 보도 끝나고 이제 추가적으로 전화 온 것까지 해가지고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추가로 또 보내더라고요. 뭐 이것도 반영해서 기사로 뭐 다 써야겠네요. 다 예, 녹여냈습니다. 반론 내용을 명확히 기사에 기재해 주세요. 다 녹여냈고 그래서 일부러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거를 우리가 왜곡한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교도관 진술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공적인 문건 속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왜곡이다, 사실관계를 뭐 다 비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무튼 저는 예. 연락이 안 되다가 뒤늦게 보도가 나니까 이렇게 연락이 연락이 쩌저락 왔다.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오마이뉴스만큼 이렇게 반론 내용 충실히 담아내고 그럼요. 또 최선을 다해서 담아드립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보도하는 언론사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최선을 예,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반론 있는데 반영해 드립니다. 네, 반론 내용 반영해 주고 있으니까 계속 반론 말씀 내용 주시면 저 있으면은 다- 네, 그럼요. 문자라든가 연락을 주십시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교도관들의 증언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법무부에서도 꼼꼼하게 조사한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서울고검에서 네. 이게 수사로 전환이 돼서 입건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남아 있는 그 단계가 지금 쌍방울에 대해서까지 지금 들어왔고 네. 입건이 됐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검사에 대한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입니다. 아. 이게 다 연장선에 있는 그 재판들인데 예. 11월 25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박상용 검사 청문회, 국회에서 진행했던 그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와가지고 술파티 날짜를 특정을 못했어요. 작년 10월에는 예. 이게 막 6월 말이냐, 6월 중순이냐를 가지고 날짜 두 개를 18일과 30일 막 이렇게 두 개를 막 오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너 실제로는 5월 17일 알고 있었는데 이거 국회 나와가지고 위증했잖아 해가지고 요것만 별건으로 딱 아하. 떼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예. 그 기소를 한 내용이 지금 현재 재판으로 들어갔고 그 재판을 지난 4월부터 첫 공판이 있었고 9월 15일에 그 수원지법 형사 11부 송병훈 부장판사가 이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이에 대한 근데 준비 과정이 배심원 후보자 250명을 뽑아서 연락을 다 취하고 이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하는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준비 과정을 4월부터 12차례에 걸쳐서 11차례, 12차례에 걸쳐서 그 공판 준비 기일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11월 25일이 네. 증인에 대한 확정을 짓는 날이었습니다. 아, 중요한 날이네요. 그럼요. 예. 중요하죠. 근데 이때 검사들이 어떻게 했냐? 수원지검 검사들이 증인을 64명을 신청하고 이 중에 교도관이 4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한 명 증인 신문하는데 2명 하는데 보통 하루 종일 걸려요. 그렇죠. 근데 64명을 증인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교도관이 42명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날짜가 특정이 안 됐다고 그 날짜를 특정한다고 5월, 6월, 7월에 해당되는 개호했던 그러니까 예. 이화영을 데리고 왔던 네. 그 모든 교도관 42명을 다 증인 신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심원 250명 불러놓고 이 중에 5명 뽑는 건데 네. 그 사람들 어떻게 벌써 2년 동안 재판할 거예요? 그러니 상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날짜가 이미 특정됐으니까 그 날짜에 관련된 사람만 그럼요.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다 기각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 너무 당연하고 예. 이게 재판 소송 그러니까 이 재판 지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불공정하다고 그날 기피 신청을 하고 마치 되게 독립투사 된 거냐 뭔가 하고 그냥 퇴장해 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그럼요. 이거는 야 난리가 났죠. 그 난리가 나서 정말 불손하게 나갔고 이거 재판 중간에 그냥 뛰쳐나오듯이 나갔거든요. 깽판 치려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 재판을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그 지연하려는 목적이 너무 명징했던 거예요. 그러니 검사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에 걸려고 휘두르는지 보여주는 게 그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서 중동 순방 마치고 나서 26일에 이거를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막 어떻게 연결을 하냐? 네. 야, 너 대북 송금 사건이랑 연결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이걸 강조하니까 이거 이해 충돌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고 있고 막 대변인 차원에서도 막 메시지가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있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네. 사건은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대북 송금에서 출발했지만 검찰이 이거를 쪼개기 기소로 국회에서 나온 발언을 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의 연결고리가 일단 잘못됐고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우리 그러면 돌아와서 왜 그날 검사들이 왜 마치 자기들이 뭐가 되는 양 독립투사인 양 네. 그 문건을 기피 신청을 하고 왜 퇴장을 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 표면적인 이유는 그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 그렇게 막 보도되고 있으니까. 보도가 되고 막 그것도 강조를 하고 있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날 근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송병훈 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법무부의 그 수사 결과 요약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체 조사 결과 요약 조사 보고서. 결과. 요 문건은 저희가 16쪽 페이지에 불과한데 그날 송병훈 부장, 그러니까 형사 11부의 이 재판을 담당한 송병훈 부장이 법무부에서 문서 송부 촉탁한 그 문건이 도착했습니다라고 시작하자마자 그날 아하. 법정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원본은 이만큼입니다. 요걸 그래요? 옆에다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날 쌓아놓고 있는데 검사님들 그리고 피고인 측 법무부에 요청했던 그 문서 송부 촉탁하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내용을 확인하면 사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과연 이 문건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바로 그 16페이지가 그렇죠. 이 요약본이거든요. 근데 그 요약본 속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김성태에 대한 편의제고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한 그런 압박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어요. 포함돼 있죠. 근데 이만큼의 문건 여기다 쌓아놓고서 이거 보시면은 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그날 했어요. 그러면 그걸 들은 검사들이 그날 유독 날이 서 있더라고요. 유독 날이 서 있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막 안 받아준다는 쪽으로 이렇게 빌드업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모양들이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치닫더니 아 이거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문건 속에 과연 법무부의 송부 자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요약본은 우리가 이미 보도했거든요. 근데 네. 이 문건이 이만큼이에요. 아 그거 한번 또 확보해서 봐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과연 검사들이 이 문건이 과연 유포되고 이 문건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알려지게 하면 되면? 그리고 이 재판이 12월 15일에 예정된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이 알려져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심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미 법무부의 자료 속에서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우리 요약 보고서 봤는데 네. 그게 재판부에서 이거 왔다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 내용을 확인하면 사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고 재판장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랬던 겁니다 그날. 아 그게 이제 본질이네. 그게 본질입니다. 이게 그걸 사건의 본질이고 딱 그날 이런 봤을 일이 있었던 때. 거고 이게 증인을 마치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내막에는 그 법무부의 보고 자료가 왔던 거예요. 진실이 드러날 그 위기에 몰리는 그럼요. 상황. 근데 이거는 1차고 예. 지금 뭐도 있냐? 서울고검의 조사 자료도 수사 자료도 와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지금 검사들이 눈앞에서 이 두려움 때문에 네. 미뤘는데 이거 만약에 간기각이 안 되면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한 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 3, 4개월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 사안 앞에 나올 게 더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서 수사 감찰을 진행하라라고 지시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검사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그럼요. 것이고요. 이게 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수원지검이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할까? 이 논란이 처음에 터졌을 때 수원지검에서 막 작년 4월에 자체적으로 뭐 교도관들 다 조사했다면서 네. 전화 조사했다면서 발표를 해요. 이런 일 술파티 전혀 없다고. 근데 웬걸 술 마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교도관들이 이미 했는데 그걸 짬시켜 버린 거예요. 하. 이런 기록들이 집단적인 이런 조작 정황들이 술파티 정황들이 편의 제공 정황들이 그 보고서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한 명 박상용 검사에 과연 혼자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원지검에서 보이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반발이 왜 그럴까라는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찰과 수사와 나중에 이에 따른 진상규명이 명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검찰의 행위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이재명 너무? 대통령을 잡기 위한 너무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그 조각을 맞춰 나갔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예. 앵커 지금 지적이 정확한 게 예. 정치인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장동 사건이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위례 막 성남FC 해가지고 막 몰아붙이듯 했잖아요. 요 사건의 그림. 그다음에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그림들이 있고 그 위에 막 짜잘한 걸로 해가지고 막 선거법과 위증교사 막 이렇게 많았잖아요. 네. 법인카드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요 근데 나중에 큰 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제가 이거 다 취재를 5건을 다 했잖아요. 네. 똑같아요. 방식이. 방식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결고리의 증거 자료들이 없으니까 막 428억 그분이라고 했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주변을 막 털어요. 여기도 대북송금의 수혜자라고 했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이화영 털고 그 주변에 신명섭 털고 해가지고 다 터는 주변이까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안 되니까 네. 3인성으로 완성짓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한 겁니다. 진술을 통해서. 진술을 세 명이 통해서. 얘기하면은 호랑이 없는 호랑이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거긴 누구였어요? 쌍방울과 안부수와 이화영. 여기 누구였어요? 정진성, 김용을 통한 측근그룹과 여기 이제 그 담당자들, 그러니까 그 개발업자들 유동규 네. 이렇게 해서 완성하려고 막 압박을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죠. 안 됐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법 기술을 써가지고 재판에서 진술 이거 3사람 이상 3인 성호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유죄 받아낼 수 있어 이런 실제로 생각을 하고 유죄를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용전 부원장이에요. 3인 성우가 완성돼서 그 3인 성우가 완성돼서 네. 결국에는 그 막 구글 타임라인을 배척해가지고 돈을 막 거기 받으러 갔다. 아니 그리고 뇌물 관련해 가 2013년 뇌물 관련돼 가지고 막 실제로 그 당사자들이 돈 안 줬다고 말하는데 이거 돈이 딴 사람한테 갔다고 말하는데 네. 유죄가 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지난 2, 3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됐던 일인 거예요. 이제사 그래서 드는 생각은 뭐냐? 요거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안 하면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또 발생합니다. 또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루틴처럼 레파토리처럼 그럼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의 밤 이제 1년 앞두고 있지만은 이 내란이 시작되게 된 거 결국에는 뭐 김건희 사법 리스크 이른바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한 그렇죠. 윤석열과 김건희의 또 이제 박성재까지 함께 짜가지고 간 게 아니냐. 또 그 어떻게 보면 시발점 출발점은 한동훈 이 전 장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그럼요. 요리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윤석열의 그 분노 그럼요. 그게 있었고 이게 이 건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노웅래 전 의원 네. 그 막 바스락거리 소리 난다고 돈 소리 난다고 얘기했던 결국엔 무죄 맞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국회 와가지고. 바스락 소리 난다 뭐 돈봉투 소리 들린다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 무죄됐죠.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돼 가지고 다 무죄됐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 과연 거기서 구속되고 거기서 실제로 피해받은 사법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울산 송초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황운하 전 의원이랑 다 그렇게 전 정권을 겨냥해서 이루어졌던 이 모든 행태들이 네. 결국에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무죄예요. 다 아. 무죄입니다. 근데 무죄가 나오기까지 또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에 그냥 갖다 쏟아부은 인생이 그냥 멈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을 활용해서 이재명을 주저앉히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그냥 주물락 거리면서 이걸 다 지휘했다. 그럼요. 내란 앞서서의 여러 가지 김건희에 관련된 의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이걸 부풀리고 또 언론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론을 또 만들어가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검찰에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 편의를 제공했다고 김성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화영을 잡기 위한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계속 네.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법인카드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 법인카드 속에서 튀는 금액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담동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술집에서 그 법인카드가 막 수백만 원씩 결제된 내역들이 좀 튀어나오더라고요. 수백만 원이 그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결제된 내역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이거 취재를 예. 더 깊게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는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지 제한적인 부분 그 1,800원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의혹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단정은 못 짓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지점들입니다. 그 1084 카드 그러니까 김성태를 보좌했던 그 카드가 네.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실제로 그런 업소들에서 막 긁혀요. 저녁에 퇴근하고 그러면 이걸 자기들이 긁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저는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편의 제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이건 제가 취재 과정이고 이걸 네. 튀는 금액들도 확인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 취재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있습니다, 뭔가. 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낮은 금액도 또 미심쩍지만은 그럼요. 또 큰 금액은 그럼요. 이건 또 누구한테 쓰였던 그럼요. 것인가. 그리고 막 거기서 수원지검 앞에서 그 배달업체에서 100만 원씩 결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막 40만 원, 30만 원 결제하고 밥 먹고 나와가지고 네. 바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결제를 추가로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업체가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네이버 페이로 돼 있고 막 그 배달 업체인데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 업체가 그 제일 위에는 유명한 배달 업체들인 거예요. 그런 결제된 내역들이. 그러면 밥 먹고 나오는데 100만 원 결제돼 있어요. 그럼 어디다 밥 먹고 쓰였을까? 나왔는데 네. 결제돼 있어. 이게 법인카드에 다 그대로 녹여 있어요. 제가 불과 3,384건밖에 안 받는데도 이래요. 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고 네. 검찰의 이 행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도 계속 파헤쳐야 되고 김종훈 기자가 또 열심히 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 기자가 앞으로 취재하는 내용들 또 저희가 주요하게 좀 보면서 또 자리에 모셔가지고 이 분석하는 내용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검찰의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감찰로 통해서 수사를 그럼요. 통해서 드러나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그 선봉에 섰던 검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당사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다만 지금 자꾸 들리는 얘기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는 그 단계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단계에서 막혀 있거든요. 네. 이거를 공수처가 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공수처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이게
대북송금 사건만 해도 이 박상용 검사가 그냥 단순히 박상용 검사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일단 박상용 검사에서도 막혀 있고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 막혀 있대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래요 어려운 지금. 상황.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모색되고 이걸 공수처가 해줘야 되는데 공수처 지금 뭐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공수처도 뭐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렇죠. 검찰의 조작 기소 이 내용을 밝혀내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고. 이거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자의 촉이 아니라 네. 숫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숫자가 보여주고 있고 이 법무부의 공신력을 가진 자료들이 네. 그 교도관들의 진술이 다 그러니까요. 녹여져 있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걸 계속 파헤쳐야 되고 참 그 법인카는 너무 바빴네요 여기. 그럼요. 아니, 계속 쫓아내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출근했다가 대기했다 밥 먹고 집어넣고 같이 또 이제 가면은 집에 가면 같이 퇴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남을 용인 거기가 용인이거든요. 용인 예. 바로 붙어 있는데 용인을 거쳐서 성남을 거쳐서 강남을 거쳐서 그 용산 본사까지 갔다가 이제 신당동까지 또 올라가요. 거기 신당동에 원래 본사가 있었거든요. 이 내역들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다 찍어보고 제가 다 확인했고 그 업소 앞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네. 김종훈 기자가 계속해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님이 김종훈 기자님 오마이뉴스 법조 기자 항일로드 저자 응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루님 김종훈 기자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계신데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네. 또 조만간 또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